그렇게 밤이 길었던 적은 없었다. 혼자 어둠 속에서 그냥 앤디만 생각했다. 시간이 가지를 않았다. 내 생애 가장 긴 밤이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이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죠. 쇼생크 탈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세프님, 이 영화에서 보면요, 아주 나이가 많은 죄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쇼생크 감옥에서 막 40년, 50년을 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죠. 우리 나이보다 그냥 많은 기간을 감옥에서만 보낸 사람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브룩스라고 하는 이 도서관 담당 할아버지 죄수가 나오고, 또 이 영화의 해설자인 그 레드 역시도 장기간 복역하고 있는 죄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결국에는 두 남자를 결국 가석방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자, 이번 세 번째 발굴 포인트는 이겁니다. 브룩스와 레드의 가석방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참 잘 만든 것 같은 게 네. 한 2시간 남짓한 영화를 하나의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흘러가면서도 네. 에피가 쪼개져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깨달음을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평온한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또 큰 하나의 물줄기 같은 메시지는 관통되고 있다는 게 정말 범상치 않은 작품이고 정말 맞아요. 명작이다, 시대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룩스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죠. 이 브룩스 에피소드는 그리고 원작에서는 없는 또 맞아요. 내용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그래서 더욱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네. 본질적으로 받게 되는 형벌의 의미가 뭘까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유의 제한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공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거죠. 네. 본질적인 거는 자유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가 겪었던 뭐 보그스 일행의 어떤 만행 같은 경우는 네. 혹은 헤들러의 만행 같은 경우는 간수, 네. 부차적인 거죠. 본질적으로는 자유의 제한 자체가 훨씬 더 큰 공포라고, 큰 형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의 제한이 의미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본권의 제한 말고 네. 이게 시간에 대한 일종의 갈취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생이라는 건 어찌됐든 유한하잖아요. 네. 근데 교도소의 시간은 유한한 생에서 그만큼 시간의 주권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권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니까 기본권의 제한과 내 삶의 어떤 시간이라는 갈취가 네. 이 두 가지의 형벌적 기능이 브룩스와 레드를 보면서 전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교도소 수용 생활을 통해서 어떤 제약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채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채 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브룩스는 쇼생크 교도소 안에서 이제 거의 평생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영화 전반부에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는 대사죠. 쇼생크에서 길들여졌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브룩스가 갑작스러운 노년기에 평생의 터전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교도소가 터전인 거죠. 그렇죠. 교도소를 그 터전을 뒤로하고 세상 앞으로 던져지는 건 어찌 보면 브룩스 개인에게는 굉장히 비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또 한 번 감옥행을 선고받는 게 아닐까? 네. 세상이라는 감옥행을 선고받은 것 저도 같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느꼈고, 이미 교도소에서 자유와 시간을 모두 빼앗긴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일종의 브룩스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정념이 없는 거예요. 네. 욕망도 없고. 근데 그냥 앙상한 노구로 이끌고 세상에 나갈 때 브룩스 안에 아마 가득했던 감정은 두려움뿐이 없지 않았을까. 어쩌면 레드의 마음도 이런 비감과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출소할 때는. 네. 근데 두 사람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이 공포는 저희가 호우 시절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다크나이트 속 조커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인간이 이제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모든 정보가 차단됐을 때 기인하는 감정이 아주 극한의 공포라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브룩스가 마주한 공포는 우리가 조커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 느껴지는
그의 서사를 모른 채 느껴진 조커의 순악적인 것과 비슷한 공포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 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감이 얼마나 엄청날까. 이때에 이런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즉 브룩스와 레드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가 여기서 이제 호우 시절의 어떤 상징 같은 메시지가 영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네. 이때 필요한 건 누군가 내밀어주는 굉장히 따뜻한 손길, 어쩌면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렇죠. 여기서 브룩스와 레드가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브룩스는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네. 그 반면에 레드는 앤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레드가 이제 브룩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출소 이후에 네. 가석방 이후에 브룩스는 그러니까 자살한 공간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브룩스는 떠났지만 레드는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요. 굉장히 명장면이죠. 네네. 그래서 레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레드 역시 낯선 세상에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지만 네. 레드는 하나의 차이가 앤디를 통해서 일종의 구원을 맛본 사람인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레드는 이제 낯선 환경에 내가 낯선 상태에 있는 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쇼생크 리뎀션에 대해서 바로 전 질문에 저희가 답한 바가 있는데 네네. 앤디가 가져다 준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레드 역시도 이제 그 힘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었던 교도소에서 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어떤 삶의 과정, 삶에 대한 희망이 비록 브룩스는 죽었지만 네. 레드 역시 이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채 나와 있다. 이 장면을 브룩스와 레드를 이제 같은 시선으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제 레드 역시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결국 영화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연결돼 있고 기꺼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용기와 믿음이 미지의 낯선 공간에서 어떤 개인이 겪는 공포를 해소하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 메시지를 던져내고 있다. 그러니까 호우 시절의 정점에 있는 영화라 우리가 손꼽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미를 영화를 보는 내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원호 씨는 제 이 긴 설명을 상당히 지루하게 들으셨는데 아니요, 지루하지 않았고 그 큰 틀에서 되게 동의를 하면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떠올렸냐면 이 영화에는 벽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앤디도 자기 벽에다가 그렇죠.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기는 행위가 되게 이제 그 탈옥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맞아요. 건데 그 이전에 앤디 이전에 살고 갔던 사람들도 잔뜩 거기다가 뭘 남겨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브룩스 역시도 생명을 자살하기 전에 자기 벽에다가 브룩스 워스 히어라고 브룩스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새겨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레드가 그 뒷문장을 이어주는 나도 있었어라고 이어주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 뭉클한 장면이죠.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뭘까? 결국에는 자기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거기 안에서도 뭐 친구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보통 다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쓰도록 그렇죠. 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많이 제한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형벌은 독방에다가 한 달 정도를 집어넣으면 정말 뭐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정말 또 그 독방에 넣는 형벌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도 이 자유의 제한이라는 게 인간관계를 모조리 끊어놓음으로써 저는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쇼생크 교도소가 죄수들에게 가하는 가장 큰 징벌은 바로 그런 류의 함께 있는 느낌을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40-50년을 살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관계하는 법을 아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이 영화 이후로 뭐 지금은 그래도 교도소 안에서의 뭐 교화 시스템이나 뭐 일하는 방법도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적어도 이 브룩스와 레드의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는 정말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바깥에서는 진짜 그냥 할아버지인 거예요. 정말 무용한 사람이 정말 뭐 어떻게 뭐 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 맞습니다. 아까 조세프님 얘기 중에 되게 동감이 갔던 게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감옥의 그 벽에다가 썼던 것처럼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근데 레드에게는 앤디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의 호우 시절.